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관련해서 상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나가서 놀이기구 타다가 다친 경우, 또 보이스피싱 판결 사례, 그리고 분묘 기지권 관련해서 오늘 두루두루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또 고소 고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백신 1, 2차 접종 다 이제 맞는 분들 네. 많아지면서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리 이 법률적인 문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해외여행 가다가 비행기 출발 지연되는 경우 종종 있죠. 예, 네. 비행기가 연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승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예정했던 일정이나 또는 뭐 해야 될 일들과 관련돼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법원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뭐 미국에 이제 어학 연수를 어린 아이를 보냈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어학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행기 시간이 연착이 되는 게 아니라 당겨져서 출발하는 바람에 그 해당 비행기를 놓치고 그 공항에서 다시 그 항공권을 구매를 해서 오는 바람에 손해를 본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본 사안을 예전에 소송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법원에 화해 공고가 있었던 그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요 근래 선고 서울중앙법원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외국 항공사에서 그 외국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 지연이 된 바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한국에 늦게 한 27시간, 열 몇 시간 이상 이제 지체가 됐고 다른 항공편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 또 뭐 외국에서 이제 숙소에 그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에 이제 숙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총 합계 2,3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항공사가 결국에는 그 승객과 맺은 그 여객 운송 계약과 관련돼서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비행기 연착이라든가 아니면 좀 너무 빨리 예정 시간보다 빨리 이제 출발한 경우 네. 이 시간적인 일단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그 여행객들이나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낭비고 또 피해란 피해일 텐데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네. 결국엔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해야 네. 되는 경우에 일단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 음. 예를 들면 운송 계약과 관련돼서 비행기가 몇 시 비행기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걸 믿고 이제 그 승객들은 항공권을 구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과 관련돼서 그게 연착이 되거나 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착이 되었거나 또는 특별한 고지 없이
시간보다 빨리 출발을 함으로 해서 뭐 일단 그 승객과의 어떤 계약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그 다른 항공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네. 또는 숙박을 뭐 호텔이나 이런데 숙박 비용을 추가로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연착하거나 빨리 출발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승객이 처리해야 될 다른 일정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자료 청구도 해볼 만한 사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비행기가 이제 뭐 출발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먼저 이제 출발하거나 이런 경우 피해가 있으면 소송을 해야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좀 피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인가요? 항공사에서 적절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승객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소송까지 안 갈 거고요. 네. 그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항공사에서 본인들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네. 결국에는 원만히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다만 그 본인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외여행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피해 판결 사례, 또 분묘 기지권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여러분의 상황이 좀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행기 뭐 출발 지연 관련해서 뭐 판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그 팬패시픽 항공을 네. 상대로 해서 그 승객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사안에서 결국에는 승객들에게 총 2,3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거냐면 그 승객들이 뭐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A씨 그 결국엔 승객들이 팬패시픽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2019년 8월 20일에 그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 여행 그 운송계약 그 항공 운송계약을 맺고서 그 공항에서 탑승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출발 지연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오후 5시에 그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로 이동을 했었고 그 열세 시간에서 한 27시간이 지체된 뒤에 그 다른 항공편에 탑승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항공사하고 승객 간에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항공권이 몇 시 비행기 이렇게 딱 특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정된 시간대 출발을 하지 않아서 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2,3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 갔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그 항공사에서 실제 출발하기로 예정됐던 시간보다 빨리 출발을 하면서 그것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이 결국에는 비행기를 탑승을 못하고 다른 비행기로 한국을 오게 됐던 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이 그 다른 항공편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에 대해서
그 화해 공고 결정이 성립이 돼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은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좀 수월하겠습니다만은 외국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금 좀 전에 서울중앙법원에서 네. 그 필리핀 항공사 관련된 그 사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그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네.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이 출발지뿐만 아니라 도착지도 그 모두 협약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우선해서 이 협약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이었으니까 결국엔 도착지인 대한민국도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또 이런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공 관련해서는 네. 이제 출발 지연 관한 위자료 판결 사례 알아봤고요. 그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 이제 놀이기구 타다가 예. 뭐 다친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요. 그 외국에 가면요. 요즘 그러니까 보통은 그 코로나니까 요새는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갔는데요. 그 해외 갈 때 보통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상품을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그렇죠, 해서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패키지 상품 중에는 뭐 일단은 뭐 케이블카를 타거나 네. 또는 뭐 놀이기구를 타거나 이런 상품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그 그렇죠, 유람선 타는 것들 네. 이런 상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상담 전화 예, 받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항공으로 인해서 지체된 게 아니라 그 길에 가다가 네. 좀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요. 그 세면으로 이렇게 녹록교인데 이렇게 세면으로 발라놨어요. 농농. 예. 세면으로 발라놨었는데 그 옆에 흙길이 있어요. 예. 흙길이 있는데 이제 옛날부터 흙길도 길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싸납다 보니까 흙길이 진의 길이라고 아주 바짝 돌멩이를 싸놓고 예. 그다음에 쇠 말뚝을 이렇게 해놔서 네. 뭐 꺾거나 뭐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천천히 하다가 그 쇠 말뚝을 이제 부딪히고 박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빨리 다니던 길을 못 가요. 이건 뭐 항공 그 운행 그런 거랑 틀리는데 이런 거는 무슨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녹록길하고 흙길이 붙어 있나요? 예. 붙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쓸 수 있는 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 승용차고 한 차가 탄신이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틀 때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도로 폭이 한 2m 50 정도 되나요? 아니요. 한 1m. 원래 2m 정도 됐었는데 2m 정도 널널하게 이렇게 막 갔어요. 저기 포크레인도 가고. 근데 그거를 세면길은 이렇게 무슨 1m가 돼서 그냥 놔두고 흙길은 자기네 길이라고 딱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돌멩이로.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예. 많죠. 그 길이 뭐 차로로 예. 많이 사용되나요? 아니면은 농기구가 이용되는데 사용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도보로 쓰는데 사용이 되나요? 옛날에는 농기구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가 발달이 돼서 자동차도 쉽게 다녔죠. 뭐. 그러면 지금 예. 그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흙길에다가 옹비역 같은 거, 석축 같은 걸 쌓아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일반 교통 방해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수 있고요.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그 왜 건물을 지려면 길에서 뭐 몇 센치 이렇게 들어가서 절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확실하게 뭐 제가 알아야지 되는데 몰라서요. 그게 들어가서 싸면은 분명히 이렇게 지나갈 텐데 딱 옆에다 싸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 문제를 삼아서 해결해 볼 수도 있고요. 예. 상대방하고 얘기해서 풀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흙길 위에다가 돌 같은 걸 쌓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 그 흙길이 있는 부분이 결국엔 상대방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상대방 토지인데 지 맘대로 이렇게 막아도 되나 보다라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예. 길로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토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길로 쓰던 부분에 대해서 뭐 돌을 쌓거나 한다면 그것도 통행방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형사고발 사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전에 그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히 합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시면 법적 조치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내 땅이니까 예. 간신히 차만 지날 정도만 도로를 내놓고 내 땅은 이제 침범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뭐 줄을 쳐놓는다든가 돌을 쌓놓는가 하면 이런 것도 좀 위법인가요? 그게 이제 그 통행권 관련돼서 된 문제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이런데 명확한 기준이 딱 정립이 돼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별로 그럼 다 사안별로 판사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향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로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판사님들의 입장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 사안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도 사안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원칙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상적인 기준은 있지만 그게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 관련해서 상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뭐 이웃 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이런 분쟁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립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행로 관련돼서 이렇게 막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도시가 발달된 역사나 촌락이 발달된 역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 계획도시처럼 도로를 먼저 내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형태였다면 이 길에 관련된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촌락이 다 발달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도로를 내고 도로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의토지 통행권 관련된 분쟁이 많은 걸로 봐서는 그 결국에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통행로나 통행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상급심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한번 정립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자세히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해외여행 나갔을 때 패키지 프로그램, 이 놀이기구 타다가 다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말았죠. 예. 네. 그 여행 상품 중에서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거나 뭐 보통은 보트 같은 걸 타거나 이런 것들 상품들이 많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서 하는 무슨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상품들이 그렇죠. 패키지로 껴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케이블카를 타는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선고된 판결 중에서 그 동남아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그 해상 스포츠를 즐기다가 결국에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이런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결국에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여행사라고 하는 곳은 여행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붙어 있는 여행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에는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상 인정되는 경우들이 꽤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투숙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관이나 모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해서 투숙객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한 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항공기나 아니면 그 항공기라든지 그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안전 배려 의무가 인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시내버스를 갖다가 이제 운전기사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승객이 내리는 과정에서 뭐 그 하차하는 문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뭐 팔이 끼거나 그래서 다쳤다. 그러면 당연히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안전 배려 의무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노동 현장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경우에도 결국엔 안전 배려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위험한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사용주가 결국에는 펜스 같은 걸 시설을 설비를 잘 갖추어 놓았거나 그 예를 들면 안전모 같은 거, 안전 장갑 같은 것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벽돌을 찍어내는 조적 기계에 그 손이 딸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팔이 절단이 돼서 사망이 되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나 또는 그 이렇게 건설 현장에 보면은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 난간 같은 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안전망 부분도 그 설치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이제 국내에서 다친 경우하고 외국 나가서 여행 가서 다친 경우하고 그렇다면 그 안전배려 의무는 우리 국내 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나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을 한국에 있는 여행사하고 체결을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여행사가 결국에는 안전배려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여기 해외여행 같은 경우 보험을 다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그 들죠. 보험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그 보험 그러니까 쓰기만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보험 금액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은 보험 가입 여행 상품에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아마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있더라고요. 어떻게 당할까 싶은데도 뭐 우리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얼마나 규모한지 젊은 분들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 뭐 관련한 판결 사례가 나왔다고요? 예. 보이스피싱 관련돼서요. 네. 그 보통 이제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말단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안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들은 뭐 사기 방조나 사기로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면 처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조직처럼 돼 있고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걸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결국에는 인출책들 그리고 이걸 송금해주고 송금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기 방조나 이런 걸로 엄히 처벌이 되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사기 방조나 뭐 이런 사기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이 되다가 최근에 왜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감금이 된 채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국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걸 갖다 단순히 사기나 사기 방조를 넘어서 범죄 단체 조직이나 가입 활동 등으로 처벌을 하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안은 그 최근에 이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사기 방조죄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피해본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인출하고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법무사 명의로 이제 외근 뭐 직원 이렇게 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서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채용이 됐고 본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사기방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을 한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돈을 준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채권 추심 업무라든지 뭐 다른 명목의 어떤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보수를 좀 높게 준다는 식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출책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인출책, 것들을- 예, 인출책이요. 예. 인출책은 보통 이제 20대 직장이 없는 뭐 취준생들 뭐 이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이가 당하는 조금,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네.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음. 그런 거에 연루가 되는 경우들이 아. 있습니다. 소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무사 명의라고 하니까 구인 광고까지 내고 예, 이런 사안 같은 경우 좀 특수하지만 네. 결국에는 본인이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정당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설사 나중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되더라도 네. 그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네. 예전에 뭐 또 그 주류 회사에서 세금 관련해서 통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들 많이 와서 통장 대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통장 빌려주고 카드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자기 네. 통장이나 카드를 갖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이나 이렇게 선처를 하기보다는 집행유예라든지 실형의 위험성도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통장이라든지 뭐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것을 제3자한테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액 알바 특히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인식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폴라우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화훼 꽃가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